한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한국 전문가인 그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그는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모든 믿음을 뒤엎었고 영국의 정책은 완전히 새로 쓰여져야 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스콧이라고 합니다. 영국 외무부의 전략 분석가죠. 제 일은 다른 나라들을 연구해서 우리 정부에 제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과 영국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작은 나라였죠. 한국이 스스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외무부 건물의 무거운 나무 문을 지나치며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 브리핑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대리석 바닥에 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곤 몰랐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20명의 분석가들이 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고 머리 위 강한 조명 아래에서 표정이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맨 앞에는 헨리 월시가 서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으로 유명한 선임 분석가였습니다. 월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파란 눈은 확신으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나무 패널 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죠. 우리 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과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뱃속이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월시는 계속해서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죠. 이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이 우리의 감시 밖에서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사이버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증거를 보고 싶었죠. 하지만 월시의 명성 때문에 모두가 그에게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면서도 한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월시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랜 동맹국에 대한 이런 심각한 비난을 모두가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스콧, 내 사무실로 와. 월시가 말하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넓은 구석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월시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는데 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스콧, 총리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리셨소. 그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특사로 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요? 왜죠? 우리가 발견한 것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확인해줄 사람이 필요하오. 월시가 설명하며 마침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발하시오.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의심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왜 나를 보내는 걸까? 동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월시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그냥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과 여권,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파트 창문을 통해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였는데 멀리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곧 저도 그 비행기 중 하나를 타고 세계를 가로질러 날아갈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시의 확신에 찬 비난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만약 그가 틀렸다면
만약 제가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어둠이 새벽에 자리를 내주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갈 것이라고. 월시가 제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한국에 대한 제 견해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택시가 런던의 이른 아침 텅 빈 거리를 지나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익숙한 도시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평범한 세계가 곧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모험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온 후라 피곤했지만 이제 제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입국 심사장에는 런던 공항처럼 긴 줄이 없었어요. 대신 저는 얼굴과 지문을 스캔하는 기계로 걸어갔죠. 몇 초 만에 친절한 목소리가 스콧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장도 질문도 기다림도 없었어요. 런던이나 워싱턴에서 본 것보다 훨씬 빨랐죠. 깜짝 놀라서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은 밝고 탁 트여 있었어요. 커다란 유리벽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로봇 도우미들이 여행객들 사이를 오가며 질문에 답하고 가방을 날라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런던에서 월시가 설명했던 낙후된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출구문을 지나자 깔끔한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깔끔한 이름표에는 이강호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죠. 스콧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죠. 체류 기간 동안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저를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매끄러웠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버스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도로 위의 디지털 표지판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교통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래되거나 고장난 차량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한국인가? 저는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 소령이 제 놀라움을 알아챘어요. 서울은 처음이신가요? 그가 물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월시는 모두에게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높고 빛나는 건물들이 지평선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런던의 유리 상자들처럼 단순하지 않았어요. 각 건물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옆면에는 정원이 자라고 있었으며 태양 전지판이 햇빛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죠. 축구장만한 크기의 스크린들이 일부 건물 측면에서 화려한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 방은 30층에 있었죠. 방에 들어서자 불이 저절로 켜지고 목소리가 저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창문은 오늘의 날씨와 내일 일정을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변했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해가 질 때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월시가 설명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월시가 한국의 기술 같은 너무나 명백한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다른 무엇이 또 잘못되었을까요? 한국이 우리 동맹을 배신했다는 그의 주장에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공항 기술, 완벽한 도로, 놀라운 건물들. 어느 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이곳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이 낙후되고 약해서 항상 미국과 영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더 중요했어요. 이소령이 저를 한국 국방부로 데려갈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월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거기서 정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이 무거워질 때까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었고 이제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밝은 햇살이 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제일 좋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표면 아래를 들여다봐야 했죠. 인상적인 건물과 멋진 기술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이소령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군복을 입고 완벽하게 똑바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오늘의 상세한 일정표를 건네주었죠. 스콧 씨, 우리 국방부를 보러 갈 준비 되셨나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봐야 했죠. 월씨가 제게 보여주길 원하는 대로도 한국인들이 보여주길 원하는 대로도 아닌 진짜 모습 그대로요. 우리 차가 호텔을 떠날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건물이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높고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우리가 입구로 걸어가고 있을 때 완벽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소령에게 경례하고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금 긴장되는 마음에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어요. 이번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건물 내부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소령이 저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눈은 바로 방의 한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보다 더 큰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그 화면에서는 한국과 주변국의 지도가 보이고 있었죠. 작은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실시간으로 선박, 비행기, 그리고 다른 군사 이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이 너무 선명했고 색상이 너무 밝아서 마치 화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 기술은 영국이나 심지어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진보된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월씨는 한국이 더 강한 나라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인들이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스콧 씨, 환영합니다. 고위 장교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국방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미사일 방어 통제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작업자들이 곡선형 책상에 앉아 여러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그들이 K-미사일 방어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 장교가 설명하길 그들의 시스템은 단 7분 만에 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고 성공률이 99.8%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제 노트북에 적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영국의 자체 시스템보다 더 좋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산 군사 장비를 전시하고 있는 큰 방을 방문했어요. 군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특수수트,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 내장된 헬멧, 인공지능을 사용해 표적을 찾을 수 있는 소총이 있었습니다. 각 물품에는 한국산이라는 작은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 연구팀과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소령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죠. 월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제 눈앞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누가 설계했나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술을 사용했나요? 말씀하신 대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한국 장교들은 각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하며 테스트 결과, 설계 문서, 심지어 시연 영상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죠.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이소령은 저를 연구개발센터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한국 과학자들이 새로운 군사기술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죠. 크고 밝은 실험실에서 남녀 팀들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양자 암호화인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비밀 메시지 전송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은 보이지 않게 설계된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죠. 세 번째 그룹은 인간의 통제 없이도 날아다니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드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과학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런 기술들 중 많은 것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개발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자체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면 월시가 우려하는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중국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월시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만약 그가 영국이 한국을 불신하기를 원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면, 하루가 끝나고 이소령이 저를 호텔로 데려다주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임무는 한국이 우리 동맹을 배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더 발전되고 독립적인 나라를 발견했어요. 월시에게 반대하더라도 진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관찰 내용, 사실, 사진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있었죠. 증거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월시가 묘사했던 것처럼 뒤떨어지고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상적인 기술과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현대적인 국가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부에 무엇을 말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월시 같은 강력한 인물에 도전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가방을 싸면서 이제 이것이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직함에 관한 것이었고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새로운 사실들을 마주했을 때 마음을 바꿀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천천히 찾아왔어요. 제 마음은 귀국해서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제가 모은 메모, 사진, 동영상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리가 직접 읽게 될 거예요. 제가 쓰는 내용이 영국과 한국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었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월시가 기대하는 대로 작은 문제들을 찾아 과장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제 경력도 안전할 테고 월시도 기뻐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다. 둘째, 그들은 국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셋째, 영국은 한국을 덜 중요한 나라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첨단 공항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최첨단 군사 기술까지. 증거로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했죠. 멈추지 않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일출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분홍색과 주황색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경고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국가 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아닌 실제 사실을 바라보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보안 드라이브에 복사한 뒤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3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죠.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이소령이 배웅하러 왔습니다. 그는 제가 도착했을 때처럼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서 있었어요. 방문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스콧 씨,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요. 월 씨의 거짓 주장들과 제가 어떻게 바로잡으려 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전문적이지 않았겠죠. 대신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저는 한국이 뒤떨어지고 의존적이라고 믿으며 왔었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했어요. 들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며 편하지 않을 때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하자 불안감에 뱃속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월 씨가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제가 쓴 내용을 좋아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외무부는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지만 그 문을 걸어 들어가는 제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는 제가 영국의 외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긴급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관리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월 씨와 심각하고 피곤해 보이는 헌터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스콧이 이제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 의장이 발표했어요. 월 씨는 의자에 기대앉아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신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사진과 동영상으로 시작했어요. 방어 시스템, 연구시설, 현대적인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죠.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월 씨의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른 관리들은 놀란 눈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 대항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월 씨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정보원은 헌터 총리가 손을 들어 월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스콧. 저는 영국과 한국이 어떻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기술을 공유하고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헌터 총리가 일어섰어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동등한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협력을 줄이기보다는 강화할 것입니다. 월 씨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였죠. 이후 몇 주 동안 영국과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취소되었던 군사훈련들이 다시 일정에 올랐고 정보 공유가 늘어났으며 공동작전 계획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서 영국 국기 옆에 작은 한국 국기를 걸었어요. 그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때로는 용감하다는 것은 단순히 강력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시는 직접 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거예요. 적을 찾으러 한국에 갔다가 소중한 동맹을 찾았죠. 제 여정은 영국이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울렸을 때 총리실에서 걸려왔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문제를 찾는 조사관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파트너로서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 새로운 여정을 위해 가방을 싸면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